오늘은 이번에는 인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서울이랑 경기도잖아요. 서울이랑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이 최근에 떠올랐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떠올랐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필이면 또 SNS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더 이슈가 됐고 최근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더 뭔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정원호 구청장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나오면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SNS에 정원호 구청장을 언급을 하고 네. 크까지 붙이면서 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 그 후보군들 네. 뭐 있잖아요. 한 7, 8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요. 네. 한 분은 울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울기까지 했나요? 예, 한 분은 울었습니다. 제가 네. 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같이 나오신 전직 네. 기자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었다. 그 정도로 서운했다. 예, 그 정도로 서운했다. 그리고 네. 한 분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 네. 예.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설명을 해줬다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정도로 이게 완전 일파만파였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다들 이제 대통령을 대놓고 저격을 못할 뿐이지 이빨 꽉 깨물었다 진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진짜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밀어주는 걸 계속 왜냐면 정원호 구청장을 SNS 언급하기 앞서서 사실은 아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는 않았지만 시도단체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광역단체장만 앉는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앉혔어요. 정원호 네. 구청 정원호를 개혁사례 발표한다고. 그때도 약간 그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이슈가 됐거든요. 지금 2번 연속 정원호를 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정원호 구청장을 밀어주기는 좀 어려워졌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하면은 폭발할 거예요 진짜로. 이제 당에서 폭발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 한 번씩 언급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선거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네. 파괴력은 있어요 정원호 구청장이? 파괴력이 있냐고요? 네. 저는 파괴력 있다고 봅니다. 뭐 파괴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원호의 약점이 인지도잖아요. 인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맘먹으면 순식간에 만듭니다. 지금도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 잘하는 구청장 이런 거를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4번의 선거를 이긴 게 강금실, 한명수, 박영선, 송영길까지 다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다 정치인 킬러거든요. 거기가 암살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겼던 건도 뭐 조승고건, 박원순 외부 인사 영입 같은 거고 그러네요. 약간 조원호? 아니 맞죠. 정원호 구청장도 약간 외부 영입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해볼 만하다. 박원순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사실 이거는 뭐 안철수가 밀어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지금 구도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오래된 둘 다 일을 잘한다고 하면은 더 새로운 얼굴에 일 잘하는 사람하고 약간 식상하게 일을 추진해오고 잡음이 많은 사람하고 약간 이런 구도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되면. 새로운 인물로서의 파급력. 감으로 생각하면 끝났다. 끝났다? 네. 네.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되면은 네. 오세훈 시장이 좀 이기기가 어렵다. 쉽지가 않다. 정원호 서울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으로. 감으로. 역시 감으로. 오. 근데 이제 데이터도 있어요. 네. 지난 15일 날 이제 리서치뷰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서울시장 양자 대결 보면 정원호 45.2, 오세훈 38.1. 민주당의 다른 후보랑 넣어서 해봤을 때 네. 다른 분들은 약간은 조금 오차범위에서 이기거나 지는데 정원호 구청장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이건 통한 거예요. 뭐가 통해? 대통령의 노골적인 밀어주기가 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인지도도 이제 올라간 것이고 경쟁력도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예측 하나 하면은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민주당 몇몇 거론된 후보들 있잖아요. 네. 출마 포기합니다. 아, 이건 이제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선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저는 거의 99% 정원호 된다고 보여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조사에서 보면은요. 강남 상고에서도 네. 정원호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거기가 텃밭인데, 국민의 네. 텃밭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장 소장님이 네. 이거 데이터, 근데 저도 데이터를 볼 줄 안다라는 걸
분석이나 뿐만이 얘기하지 아니다. 무슨 데이터를 어디 건드려? 감 얘기했잖아 처음에. 다음에 제가 같이 하게 되면 그 전에 저도 점을 한번 보고 오겠어요. 저도 그걸 믿을 줄 안다. 장 소장님이 쓸데없이 데이터를 했으니까 네. 제가 감으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감 좋습니다. 정원호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으로 봤을 때 정원호가 57대 44, 53대 47로 서울시장이 됐네요. 오호. 이게 수맥이 정원호 시장 쪽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처럼 정확한 감이 어디 있어? 그러네요. 네, 근데 아니해 지금 오세훈 시장 쪽이 너무 아니해.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은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여권에서 두드러 패고 있잖아요. 네. 계속 틈만 있으면은 뭐 시비가 걸고 있는데 그거를 당에서 방어를 안 해준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 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말고 다른 후보를 밀려고 제끼고 그러는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당에 가가지고 항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현직 시장인데 당신들 보호를 안 해주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지금 여러 가지로 안이하게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되게 위험하게 봐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일단 거기다 붙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써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띄워줬죠, 사실은.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띄워줬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띄워줘도 받아먹을 그릇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근데 된 거예요, 네. 정원호 구청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 이건 서울시의 불리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불리한 경기였다고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너무 힘들었어. 전기를 누설하시는 역시 수맥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른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뭐 재선, 3선, 4선 이 국회의원 말고는 다른 스토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대선 주자급의 인지도를 그러니까 정치인의 경력으로 보자면 여기가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급이 아니라 그냥 일로서 평가받자가 네. 된 겁니다. 행정력으로. 근데 그게 본인이 아무 스토리도 없고 그냥 성동구청장 3선 했다는 거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뜨는데 네. 몇몇 정치인들이 좀 띄우고 그러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더니 이분 괜찮네가 된 거예요. 모르다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다 딱 띄워지니까 확 서로 맞아가지고 확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가고 그럼 판이 아예 바뀌어요. 네. 그냥 말만 하는 대선 주자급, 오랫동안 자리만 지킨 대선 주자와 정말 일하는 새로운 행정가. 네. 어떻게 보면 리틀 이재명 같은 그게 된 거예요. 그럼 그림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는 실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너무 힘들어졌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 네. 오세훈 연관 검색은 다 뭐가 되냐면 한강버스, 받들어 총, 종묘예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왜 그런 걸 하는 건지 알아요. 왜냐면 경선에 오세훈 시장은 늘 그러니까 우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중도 성향이 강하다 해서 자기에 대한 자기가 경선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막 쌓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그런 정치적 쟁점은 다 떠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실제 생활을 바꿔놓은 것들이 이제 연관 검색으로 가요. 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뭔가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인 걸로 가는군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민들도 그냥 이분이 하는 걸 낫겠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우선 또 해라. 이게 있다가 사실 다 밭두루총 우리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별다른 민생의 변화를 안 주다가 이번에 아마 정원호 구청장 오면 게임이 안 될 거다. 세 분 다 거의 이제 판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그 언급하기 전에도 10%에서 13% 나왔거든요. 네. 정원호 청장이 네. 하게 되면 10%에서 13%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네. 여의도 중심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정원호 청장이 되게 낯설고 새롭게 진입한 분 같지만 엑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원호 청장 하면은 성동구 청장이기도 하지만 성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성수동이라는 성과가 그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깔아가지고 그걸 성장시킨 게 젊은 세대 2030부터 40까지 자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부모님 세대들까지 해서 13% 먹으면 그게 게다가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하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주자였을 거다.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 분명히 부각이 됐을 거다. 저는 또 하나의 이분에 유리했던 게 뭐냐면 경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인데 경선을 돌파할 수 있겠냐.
정원호 청장 빼고 나머지 후보들 색깔이 다 똑같아요. 강성 지지자들에게 소구하려고 하는 네. 분산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는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월등하게 탑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강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후보들이 합친다 한들 강자를 두고 합치는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우월적 지위가 그대로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 청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잘 됐겠지만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조금은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 서울시장 정도가 되면은요. 정치를 잘하는 행정가를 요구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네. 대권 행정을 잘하는 정치인을 요구합니다. 행정을 예. 잘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을 아주 잘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더 큰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감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네. 쫙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가도냐, 서울 시민들은 가도지요, 당연히요. 서울 시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원 청장은 저는 행정가를 강조함으로써 지금 얻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대표 리더로서의 모습들을 저는 플러스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그 생각을 얘기는 합니다. 이제 서울시장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여의도로 가면은 더 아니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서울시장을 얘기.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표현이 그렇지만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지지 그룹 중에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누구? 대통령 제일 영향력 있죠. 당대표 영향력 있죠. 그다음 누굽니까? 서울시장입니다. 네. 서울시장은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그 사고들을 저는 정확하게 딱 몸에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100% 동의하는 게 네. 정원호 구청장이 뭐 지금 인터뷰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그냥 서울시만 잘하겠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청장이 맡아서 그냥 하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정원호 구청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뭐 3, 4월쯤 되면은 대선 주자급이 돼요. 네. 급이 돼.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면은 대선 주자급으로 될 거고 당연히 질문이 올 겁니다. 대선에 나가서. 뭐 거기서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후보는 내가 얘기해야 서울시장이 된다, 되는 걸 그거에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유권자들이 서울시 정도나 되는데 그냥 구청장이 잠깐 와서 일하러 간다고? 네. 저는 우리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런 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고 봐요. 정원호 구청장 약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트리플 폴드 지금 삼성에서 9번 접는 거 네. 나왔잖아요. 지금 선풍적인 인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거 써봤는데 내구성이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새로운 상품이니까 뭔가 그런 게 나오면은 그냥 시장에서 버림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이미지 좋잖아요. 행정 잘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문제 없을 거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96년에 양천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거기서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원호 구청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쌓이게 되면은, 야, 그럼 뭐 서울시장 감으로 이거는 맞나? 막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한 건 가지고는 좀 약한데, 아유, 젊은 날에 뭐 실수할 수 있지. 우리 뭐 박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만 먹으면 벤치에서 자는데 뭐, 막 이렇게 아니, 그거는 넘어갈 수 피해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본인이 그냥 혼자 하는 건데. 서울시장은 못 하시겠네요. 내가 벤치에서 잔다고요? 벤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바닥에서 잔다.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서울시장 하기 전에 네. 그런 데서 노숙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몸소 체험해 본 거니까 전혀 약점이 되지 않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정원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좀 다른 얘기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랑 네. 정원호의 경쟁자 얘기를 조금 할게요. 먼저 정원호의 경쟁자들 전 게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유력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화학 첨가물 없이 건강한 재료만 만든 공주 알밤 두부칩을 소개합니다.
단백질 풍부한 두부에 봉주 알밤이 10%나 첨가되어 알밤 특유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장점이 있거든요. 네. 뭐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오히려 약간 너무 친정부적인 성향이 아닌 거가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지지자들의 그 내부 지지자들 경선을 어떻게 뚫을 거냐 네. 이런 게 좀 그게 관건이긴 가장 해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이제 내놓아야 될 지금 필요성들이 생겼다. 네. 예전에는 그냥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내가 이 뭐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 개딸들 지지만 얻을까를 지금 처음에 이분들이 고민을 했다면은 지금은 정책으로서 경선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는 거를 보여야 될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은 왜 5번째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아직까지는 증명을 못했어요. 왜 5번이나 해야 되냐? 11월 넷째 주 MBS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종묘 그 앞에 초고층 빌딩에 반대하는 게 69, 오, 찬성이 22예요. 네. 저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이고 서울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도 반대가 66, 오. 찬성이 28. 네. 압도적이에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전화 면접이고 또 ARS 조사가 아니고 그런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훨씬 더 안 좋은 전장이다. 한강버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 종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한겨레 21에서 지금 김한 기자 뭐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한호건설을 비롯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왜 히림이랑 이거를 재계약을 했느냐 이거는 그래서 뭐 20층에서 40층으로 올라갔으면 이거를 다시 정식 루트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뭐 수의 계약했다 뭐 이런 수의 계약에 해피림의 히림 다른 데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때 코바나 콘텐츠 지원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업무를 땡긴 막 이런 것들까지 막 엎치니까 이게 지금 헤어나지 못해요.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그러니까 본인 그런 거를 다 뭉갤 수 있는 거는 오세훈은 자기의 비전을 해가지고 이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오히려 계속 안 좋은 것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비전이 네. 파트로총이에요. 파트로총이 이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네. 저는 정말 오세훈 시장 쪽을 해서 진심으로 조언한다면 그거 하면 무조건 칩니다. 그게 딱 지금은 사람들이 파트로총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 조감도 정도로 특히 그게 지하에 많이 초점이 되는 조감도거든요. 거기 이제 미디어 월 있고 이런 쪽인데 이게 6m짜리 석상이 쭉 다 있다고 봐요. 그 광화문 광장이 사실 되게 좁은 광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20몇 개를 해놓는다고 봐요. 그나마 지금 탁 트여 있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뭐 약간 6m가 그러면 넘는다. 무조건 이거는 본선 올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오세훈 시장을 해서도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 민주당 쪽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스토리가 있는 분이 이제 여러 10여 분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뚜렷한 주자가 없다라는 그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스토리가 그나마 의원 중에는 박주민 의원이 앞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비의원 중에는 비명으로 해서 어쨌든 공천행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행정가로서 사실 둘 다 이렇게 강력할까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 만약에 이제 원래 여권에서 생각했던 것 대통령실에서 생각했던 거는 다 밋밋하면 일단 페이스메이커든 나중에 되든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충남지사 아니고요. 서울시장도 그건 이제 가능성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까지는 분식이 땅 샀어? 훈식이 형. 훈식이 형. 땅 샀어? 본인 말로는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말로는 이제 땔감이 되더라도 서울시장으로 가겠다. 그건 대선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아. 거기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게 제가 들은 거는 정원우 구청장이 이렇게 뜨기 전이기 때문에 굳이 정원우 구청장이 경쟁력이 있다면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수 있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원우 구청장, 뭐 박용진, 박주민 만약 강훈식 온다면 강훈식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가 어느 정도 박 확실히 실장님 왜 내 얘기는 안 해요? 서영교 의원 대표급으로는 제가 이제 박주민 의원 했는데 별로예요 요즘에. 아니 저한테 한 번도 말을 걸어주지 않다가 지금 이것만- 하잖아요. 내 얘기도 해주세요. 서영교 의원이 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정원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아니 또 데이터 전문가 있으니까 막 얘기를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내년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네. 이재명이 띄운 후보라는 것이 약점 포인트가 될 수 또 그렇게 있어요. 될 수 있나요? 네, 그 픽이라는 게. 그래서 변수가 많긴 많은데 그냥 별다른 일 없이 쭉 네. 간다라고 보면 정호국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앞서도 그 분위기는 말씀하신 다 양천구청에 그 있었던 문제, 그것도 정원호 구청장이 해명한 걸 봤어요. 짧게 해명한 걸 봤는데 상당히 정석대로 해명을 했어요. 아 그때 뭐 폭행 사건이라고. 폭행 사건 그러셨죠? 사과할 거 하고, 네,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과할 거 하고 이건 한 번도 감춘 적이 없고 선거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됐고 공개됐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그때를 뉴친다. 딱 정석대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사과의 ABC를 지키면서 네.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큰 파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